안녕하세요. 북극해에 형성되는 빙호 폴리냐 이야기입니다. 북극해 대륙붕 지역에 형성된 렙테브해와 동시베리아 해는 북극해의 일부인데요. 시베리아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요. 시베리아와 유라시아 대륙의 여름 폭염에 바로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여름이면 녹았다가 가을에 대기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새로운 해빙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요. 해안 쪽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새로운 얼음은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빙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빙호는 폴리냐죠. 빙호는 해빙으로 둘러싸이고 얼음 가운데에 물이 오픈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해빙으로 둘러싸인 호수인 빙호 내에 있는 물은 일반적으로 공기보다는 따스하기 때문에 현열 방출이 일어납니다. 현열은 센서블 힛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열 방출이 뭐냐면요. 서로 접해 있는 바닷물과 대기 두 종류의 매질 온도차로 상태 변화 없이 물은 증발하지 않은 채 에너지만 방출하는 걸 말합니다. 빙호는 겨울이 되면 현열 방출로 바닷물 온도를 낮추게 되면서 새로운 바다 얼음을 만들게 되는 엔진이 됩니다. 빙호가 해빙을 확장시키는 원리는 현열 외에도 자멸, 레이턴트 힛이죠. 자멸 또한 역할을 합니다. 자멸은 온도 변화와는 상관없고요. 상태 변화와 관련되는 열인데요. 얼음이 녹을 때는 열을 흡수하지만 얼음이 얼게 될 때는 주변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얼음이 얼면서 자멸이 방출되고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빙호는 대기에 열과 습기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요. 주변 지역 기후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북극 지방 환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차가운 대기로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자멸 방출과 더불어서 물은 증발하지 않은 채 에너지만 내보내는 현열 방출은 모두 바닷물 온도를 낮추게 되면서 새로운 바다 얼음을 만드는 엔진으로 작용합니다. 바람이 불면 얼음을 지속적으로 해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면서 얼음길이 모아지게 됩니다. 빙호 안에 새로운 얼음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을 따라서 자라고 커지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니까 남아있는 해빙이 없게 됩니다. 만일에 얼기 시작하는 바다 얼음이 없다면 빙호에서 차가운 대기와 열을 교환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해빙 형성 과정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2020년 렙테브해와 동시베리아 해는 10월 한 달 내내 새로운 해빙이 안 만들어지면서 북극해의 위성 기록이 시작된 이래 해빙이 가장 적었던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여름 열파는 인접한 북극해에 열로 축적되면서 가을에 해빙이 재생산되는 시기를 늦췄던 거죠. 2021년 여름, 그러니까 올여름이죠. 시베리아는 전례 없던 규모의 열파와 화재를 장기간 겪었습니다. 2021년 겨울을 향해 가면서 해빙 형성 시기가 2020년과 비슷하거나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빙이 늦게 만들어진다는 건 두께가 얇아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계절이 바뀌면 더 빨리 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1980년대에는 렙티브해만 따져봐도 렙티브해를 덮고 있던 해빙이 한여름에도 3분의 2는 덮고 있었고요. 그 면적만 60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넓이였습니다. 2020년에는 해빙이 없던 달이 몇 개월 지속되었고요. 물론 렙테브해와 동시베리아 해는 수년 동안 얼어있는 다년생 얼음은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렙테브해와 동시베리아 해의 불안감은 북극해 전역에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은 렙테브해와 동시베리아 해에서 해빙 형성 시기가 늦춰지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북극해의 변화는 지구 환경 전체 우환거리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